네, 그럼 이번엔 그 내년도 2021년도에 대해서 좀 증시 전망을 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어떤 분들은 정말 2000선을 돌파하는 역사적인 해가 될 3000선. 3000선. 네. 3000선을 돌파하는 역사적인 해가 될 것이다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들어올 것이다. 뭐 하여튼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되게 강세장을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강세장이었으면 좋겠죠. 일단 그렇죠. 바램은 강세장이 펼쳐지기를 뭐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원화 환율과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원화가 강세가 되어지는 그 구간까지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 그런데 과거의 원화 강세가 최고조를 이었던 그 시점부터는 좀 조심을 하자. 그게 언제죠? 얼마죠? 이제 1000원이 깨지게 되면, 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낮추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이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원화 강세가 조금 더 강하게 이루어져도 뭐 크게 뭐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과거보다는 밑단을 조금 더, 즉 원화가 예를 들어 과거에 한 950원이었다면 조금 더 약간 열어놓기는 하시는데 어찌되었건 원화 강세가 계속되면 그땐 진짜 기업의 이익의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것만 해도 1000원 깨지면 네. 당장 기업들 이익이 확 주는 거 아니야? 예. 그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투자 매력도가?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예, 자동차는 분명히 그렇게 되고요. 근데 자동차가 상당히 큰 영역이고요. 뭐 조선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반도체조차도 조금은 영향을 받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그림은 딱 그렇게 보여져요. 1000원을 향해서 막 가면 외국인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고 막 시장이 좋아지니까 잊어버려요. 그때쯤 되면 잊어먹어요. 이거 원화가 강세가 되는 건 뭐 투자에 좋지. 이런 생각만 아마 이렇게 주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양쪽을 생각해 볼 수 네, 있는데. 왜냐하면 아직은 겁먹고 있는 시장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투자할 때 심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투자 심리 상황이 어떤 정도인지를 측정을 해보셔야 되는데 겁먹고 있는 상황에선 괜찮아요. 근데 언제 무섭냐면 겁 없이 덤벼들 때 사람들이 이땐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조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라는 게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네 번은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취해가는 거죠. 술이 한 잔, 두 잔, 세 잔 들어오면 취하듯이 주식 투자도 똑같습니다. 수익의 잔이 한 잔씩 들어올 때마다 취해요. 그럼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느낌? 그럼 난 앞으로도 계속 잘할 거라는 느낌? 네. 그럴 때 이제 위기는 커지는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서부터 이러저러한 어떤 상황들을 네.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예, 어떻게 그렇죠. 대응할 것인가. 예, 그렇죠. 미리.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미래를 어떻게 될 것이냐 예측은 못 하는데 이런 상황이 오면 난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겠어. 막 이런 걸 좀 적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어 놓은 건 과거의 고점 수준의 원화의 강세가 나타난다면 나는 위험 관리를 상당히 진행할 것이다. 라고 저는 요즘에 적어 놓은 거예요. 위험 관리를 상당히 진행한다는 게 상당히 주관적이신데 네. 어떻게 어느 정도 규모로 어느 정도 비율로 그 조정을 하시나요? 현금 보유 비중이 주식 보유 비중보다 훨씬 높아지는 상황으로 갈 겁니다. 근데 이제 함부로 예측은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정확히 그건 모르잖아요.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이 정말 외국 사람들 보기에 너무 좋은 나라고 완전 선진국이고 투자 좋은 것이라고 하면 역사적인 환을 찍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지수도 역사적인 지수를 찍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열어놓고 생각을 하되 어찌되었건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험도 같이 올라간다. 이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시자는 거죠. 근데 우리 심리는 절대로 반대로 갈 것이다. 예. 그렇죠. 이제까지 이렇게 오래만 두고 봐도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이런 그 이야기들, 그러니까 대세를 이루었던 이야기들이 사실 이렇게 맞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미국 대선 불확실성, 네. 뭐 대기업, 네. 빅테크 기업, 플랫폼 기업 규제 문제 이런 것들로 되게 불안정할 거야라고 했지만, 바이든이 되면서 오히려 또 떨어질 거야 이렇기도 했지만 예. 오히려 오르고. 예. 이게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많은 사람의 의견이 모아지는 것은 안 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거는 그 반대 소수 의견을 따라가. 네, 현장 투자자로 봤을 때 사람들 의견이 모여갖고 되는 걸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오랜 경험을 통해서 보면. 아 그럼 내년도 3천 찍을 정도로 그 다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애널리스트 뭐 이렇게 리서치 센터에서 보면 뭐 10명 중에서 뭐 9명 뭐 이렇게 8명 이렇게 보면 아 그거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신상에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참 이게 그래서 이게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아마 더 그 뭐랄까 많은 사람들이 애달파하면서 더 매달리는 게 아닌가 여기 매력이. 좀 그래서 저희 바람은 좀 천천히 올라가기를 바래요. 그래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강점이 그거잖아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빠지긴 하지만 끝없이 다시 올라가잖아요. 네, 끝없이 올라가니까. 근데 한국은 이게 마치 카지노장처럼 생각을 해서 이번 기회가 안 되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투자는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놓으면 때에 무관하게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어요. 실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래서 지금이 이때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생각으로는 지금 좋은 결과를 얻을지라도 다음 시즌에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뭐랄까 투자의 근력을 계속 키운다는 생각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겠고 또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젊으신 분들은 꼭 좀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처럼 되지 못하는 이유를 그 설명하는 그 이야기들을 몇 가지 보면은 뭐 하나는 미국 기업들은 배당을 많이 주든가 아니면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계속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켜 나가는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다. 근데 한국은 너무 열악하다. 그러니까 대주주 이 뭐라 그러죠? 그 갑자기 거버넌스 문제, 거버넌스 문제가 좀 이슈가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뭐라 그럴까 이 시장 자체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너무 높다. 기관 그러면 거기는 장기 투자로 가니까 기관이 많은 포지션을 차지해서 근데 우리는 막 단기 거래를 통해서 너무 회전율이 높으니까 올라갈 수 없는 시장이다. 이게 약점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뭐 저는 뭐 더불어서 또 어떤 생각도 하냐면 한국의 고유 시장 자체가 별로 크지 않은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중국이라든가 미국은 어마무시한 소비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대세를 잡은 기업들은 성장의 흐름들이 굉장히 긴 기간 갈 수가 있는데 한국은 중간재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리본 체조하시는 분들 보면 막대기를 살짝 움직였는데 끝에 가서 리본은 엄청나게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경기 사이클도 보면 그 본류에서 소비재 제품을 파는 애들은 영향을 덜 받는데 중간재를 공급해주는 회사는 실적 등락폭이 어마무시하게 크거든요. 삼성전자 보시면 그게 대표적으로 드러나는데 여기 부품 회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적이 좋을 때는 세상에 어떻게 저런 실적이 나오지? 전 세계 IT 기업 중에 이익률 최고, 수익 거의 최상위권 나오는데 안 좋으면 거의 요즘에 이제 좀 덜 그럽니다. 옛날보다 치킨 게임을 완전히 이겨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진 않은데 과거에 보면 흑자가 기록적인 천문학적인 흑자가 나다 적자가 나버려요. 다다음 분기에. 그런 이 진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주식시장도 그런 영향들을 좀 상당히 많이 받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 내수 시장의 어떤 부족함 이것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번에 이제 3억 그 대주주 요건 강화하는 문제 그 이슈도 되긴 했는데 이게 뭔가 개인이 됐든 뭐라 그럴까 그렇죠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혜택 조치들을 강력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한국 주식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의견들이 많았죠. 그러려면 이제 공무원분들이 주식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투자를 너무 몰라가지고 투자를 알아야 입안을 하죠. 이 투자를 그럼 의원님들이 많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는 원천적으로 못하게 돼 있잖아요. 국회의원님 백지수표 써가지고 백지신탁 다 내놓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워낙 카지노판 같은 분위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약간 죄악시하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하고 결정적인 큰 차이는 뭐냐면 미국 주식시장은 미국인들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퇴직연금이 다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좋게 만들어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배당도 하고 자산 소각도 하고 이런 문화들이 있고 그렇게 잘 주가가 뽑혀야 존경받는 기업이고 이런 구조가 짜여져 있죠.
근데 물론 뭐 그걸 꼭 좋다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자본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거기에도 일부는 좀 반대를 합니다. 근데 한국은 오히려 약간 그쪽으로 갈 필요가 있겠죠. 근데 특별히 저는 그 법안을 위반하시는 분이나 법안을 제안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너무 투기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은 어쩔 수 없잖아요. 현재 시스템에서는 뭐 피케티도 얘기했지만 자본의 소득 증가율이 노동의 소득 증가율보다 월등히 빠를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세금으로 다시 세금이나 요번에 이제 재난지원소득금 같은 걸로 재분배 역할을 하면서 일부 보정은 하긴 하지만 그 보정할 수 있는 폭은 별로 크지 않아요. 그렇다면 결국 뭐냐면 일정 부분 퇴직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들어오게 하면서 이 그 낙수 효과, 그 자본시장의 증가와 성장의 낙수 효과를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조금 더 좀 짜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도 미국처럼 이렇게 들쭉날쭉보다는 조금 완만하게 우상향을 하는. 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하시라고 하시는 분들이 주식은 갖고 있으면 무조건 우상향, 결국은 우상향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한국에서는 그거 정말 무색하거든요. 10년 전에 2,000포인트였고. 그렇죠. 지금 경제 규모가 얼마나 많이 커졌는데요. 10년 동안에. 근데 아직도 뭐 2,000포인트 남짓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미국과는 전혀 달라요. 미국은 S&P가 연평균 한 9% 올라요. 연평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안정적인 또 믿음이 있는 거죠. 네. 주식 투자하면 이 정도는 어떠? 이렇게. 네. 그러니까 폭락할 때 휩쓸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사주고.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근데 한국은 정말 앞서 잠깐 말씀하셨듯이 뭐 개인이 너무 비중이 많다? 맡길 만한 기관이 있습니까? 펀드 수익률이 너무 그러니까요. 마이너스더라고요. 제 퇴직연금도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아 진짜요? 저는 제가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펀드에 맡겨놨거든요. 퇴직연금은 이제 주어진 상품에 넣어야 되잖아요. 네. 마이너스도 이렇게 소폭 마이너스면 그래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제가 이해를 하는데 2년 전보다 지수가 지금 사상 최고조 향해 가고 있는데 그때 가입했을 때보다 지수가 낮지 않은데 거의 두 자릿수의 마이너스예요. 그것도 기간이 오래됐을 거 아니에요? 2년 됐는데 그래서 참 이러니 개인들이 뭘 믿고 지금 기관하게 맡기겠는가. 근데 이것 또 이 얘기까지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개인들이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기관 운용자들 상황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기관들은 돈을 못 벌까? 실력이 없는 걸까? 펀드 매니저가? 아니면 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걸까? 여기에 대한 퀘션이 계속 있는 거예요. 둘 다예요. 최악입니다. 둘 다인데 지금 일단 구조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네. 기관 운용회사 출신들이 주식하는 걸 보면 일단 주식을 다 사요. 돈이 들어오면. 당장? 다 사요. 제 판단에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수익을 냅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식형 펀드는 보통 한 70% 이상 주식을 사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조건 사는 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주식형 펀드라고 일컫는 건 주식 비중이 보통 60%, 무조건 6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질 행태를 들어가 보면 90% 이상 주식을 사버려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돈은 언제 들어오나? 돈은 저점에 들어옵니까? 고점에 들어오죠. 고점에 들어오죠. 고점에 들어온 거 고점에 90% 사내면 주가 빠지면 무조건 마이너스 나는 거죠. 저점에는 안 들어오고. 그땐 돈을 빼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회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 돈을 빼주고 나니까. 항상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좀 타파돼야 되고, 저는 이제 우리 8월 모니터는 저희 증시각도 TV에 엄청나게 큰 채널이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이거 이제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좀 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요거 좀 열어주세요. 어떤? 이 비율 같은 거. 이런 공간 좀 열어주셔야 하고요. 현물을 보유해야 되는, 주식을 보유해야 되는 비중을 좀 그래서, 탄력적으로. 네, 탄력적으로. 그래야 좀 이분들도 뭐 살죠. 그리고 수익률도 좀 내고 스타들도 좀 나오죠. 이 상황에서 스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네. 그 손절매 기준이 너무 획일화돼 있다. 타이트하고 그것도 있고, 또 2016년에 삼성전자 고공행진 할 때 펀드들이 모두 못 따라가고 나서 생긴 게 벤치마크가 주어졌어요. 불문율 비슷하게 벤치마크가 주어져가지고 70%는 지수를 복제해 놨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능동형 펀드들은 움짝달싹할 수가 없어요. ETF하고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10% 20% 가지고 초과 수익률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고점에서 돈 들어오고 저점에서 돈 빠져나가니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러한 현상은 뭐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도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한국만 그런가요? 미국의 그 펀드 그 운용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타이거 펀드라고 이제 아니죠. 타이거 펀드가 아니고 그 피터 린치가 했던 펀드인데 마젤란 펀드. 거기서도 보면 마젤란 자체는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의 수익률은 좀 상당히 안 좋다고 그래요. 개인 투자들, 저도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고점에 들어가고 저점에 내려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근데 한국은 너무 경직되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미국의 펀드 운용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들이 좀 풀려야지. 그리고 스타 펀드 매니저들이 좀 등장해야지. 그렇죠. 그 사람한테 맡기고 싶죠. 그렇죠. 우리 이제 뭐 미래셋이나 이런데 이제 자리 잡을 때 보면 스타 펀드 매니저들이 막 나왔었잖아요. 2000년대 초반에 막 이러면서. 그렇죠. 박현주 펀드님 네, 해가지고. 그런데 요즘 그게 싹 죽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부활이 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전망은 상당히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ETF가 그 자리를 지금 다 꿰차고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네. ETF 때문에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당연히요. ETF도 펀드니까. 근데 능동형 펀드나 수동형 펀드지만 워낙에 종류가 많게 되니까 그걸 능동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결이 생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는 시장 수익률을 좀 초과해 줄 수 있는 스타 매니저들이 나오는 게 한국의 자본시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인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또 스타 매니저에 대한 어떤 성과급에 대한 것들이 확 안 그러면 나가서 자기 혼자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오늘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 또 저기 직접 스타 매니저가 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또? 저는 뭐 지금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스타 매니저 발돋움하고 있는데 저는 뭐 매니저 될 생각은 없지만 제가 고객 자산 운용을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무슨 말씀 드리는지 까먹었네. 네. 이 환경 변하는 거. 네. 예. 예. 펀드 매니저의 수입들.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얘기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펀드 매니저 수입이 월급쟁인데 낮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높지도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뜻밖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낮지도 않은데 저 개인적인 판단에는 낮아요.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펀드 매니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다 나가요. 나가서 투자자문서 차리는 게 낫죠. 이거 혼자 자기 돈 하든가. 그래서 제 주변에 소위 말하는 기라성 같은 사람들은 다 개인 투자자예요. 한국은 이상하게 기라성 같은 투자의 대가들이 펀드 매니저로는 없고 개인으로만 있어요. 훨씬 더 숫자적으로 개인들의 스타들이 많습니다. 숨어져 있을 뿐이지. 안 드러날 뿐이지. 이게 조금 이런 구조가 뭐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아마 우리 문화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합리적인 대중들의 어떤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수익 구조.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이 성과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그렇죠. 거기는 조 단위로 버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런 거를 인정해주지 못하는 한국적 문화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것도 뭐 일부 있겠죠. 그래도 이제 제가 보기엔 뭐 한국이 막 의식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서 어느 정도는 뭐 잘하시는 분들 인정을 해줄 것 같은데 아직 그렇게 이 구조에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한국 증시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야기 나눴던 이런 부분들이 뭔가 좀 개선이 돼야 되겠죠. 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우리도 투자자들도 계속 정부 당국이나 아니면 뭐 기관들에게 계속 요구를 해야 되겠죠. 네. 근데 기관을 너무 이제 미워하다 보니까 저 오늘 이 얘기하면 엄청 욕 먹을 수 있는데 개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전 사실 중간에 끼어 있는 입장이거든요. 끼어 있는 입장에서 양쪽이 다 보이는데 이 기관 상황들도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내년도 일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더블 딥 현상도 걱정하고요. 그 다음에 저성장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을 아직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이게 코로나 백신 나오기 전에 했던 이야기들인데 어떻습니까? 이러한 어떤 최악의 상황들 이런 것은 오지 않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현금이 너무 많아지는 상황에서 아마 불평등이 훨씬 더 가속화될 겁니다. 부의 양극화 문제는 지금 심각하죠. 예, 이 문제가 이제 계속 적층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잘 풀어내지 못하면, 그걸 풀어내지 못하는 국가들은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오히려 더블딥 이런 거보다 이 돈의 홍수가 시작이 된 상황이라서 이 돈의 홍수가 어떤 결과치를 만들어낼지는 사실은 지금 정확히 예측할 수 없죠. 단기적으로 저희 자본시장 입장에서는 돈이 이렇게 홍수가 났으니 자본시장이 나쁠 건 없다. 이런 정도는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런 정도는 예측하지만 이 이후에는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들이 올 텐데 그걸 대응을 잘못하면 좀 문제가 다 될 것 같습니다. 이 빈부격차 때문에 사회적 갈등, 네. 그 갈등을 해소하는데 혹은 풀려고 노력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날 거라는 예상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겠죠. 하여튼 네, 내년도 2021년 어떻게 흘러갈지 한편으로는 되게 기대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두렵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상황이 돈 벌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네.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거잖아요. 이게 다 빚잔치기 때문에.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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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내년도 어떻게 흘러갈지 어쨌든 기대와 긴장 이걸 좀 함께 하면서 이제 잘 시나리오를 나름대로 준비하면서 대응을 잘 하셔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